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김동환의 토지인허가점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김동환입니다. 4월이라 밖에는 벚꽃이 날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고 항상 마스크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강의 전에 소독을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손 소독제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저희 유튜브 과정에 1년 반 정도의 과정을 보면은 토속채취, 흙깎기, 토속채취의 어떤 내용들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좀 했죠. 산지관리법에서 뭡니까? 산지 복구 설계의 사면 어떤 설계라든가 아니면 완충 녹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토속채취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알고 싶다 하면 그때 한번 과정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개발적인 측에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제 임야의 이제 개발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업자들 보면은 여러 군데 임야를 가지고 토속채취를 해드리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잘 파악하시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통상적으로 이제 업자들이 여러분께 이제 여러분의 임야를 저희가 부지 조성을 해드리겠다. 쉽게 해서 토속 채취죠. 흙은 저희가 가져가고 부지 조성은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항상 이게 뒷말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이 개발에 중요할 때 개발에서 중요한 토속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토속채취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개발행위나 산지 전용을 득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뭐 측량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임야는 뭡니까? 산지 복구 설계였죠. 산지 복구 설계. 뭡니까? 산지 복구 설계라는 거는 항상 준공 앞두고 이게 도면대로 공사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싹 해가지고 도면대로 맞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산지 복구 설계야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업자들이 이건 진행 과정은 얼마 있고 용역비는 얼마가 되고 산지 복구는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막상 산지 복구를 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돈이 투입이 되죠. 돈이 투입되는데 보통 산지 복구 설계는 우리가 뭡니까? 사면 흙을 깎기를 하니까 이제 사면이 많이 들죠. 이 사면에 대한 어떤 복구에 대해서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면 같으면 우리가 초리종자, 잔디를 합니다. 잔디, 초리종자나 아니면 코아넷이라 해서 고코아 이제 그걸로 만드는 코아넷이라고 매트입니다. 그런 걸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세 번째 녹센토입니다. 녹센토가 뭔가 하면은 일반 흙에는 우리가 잔디를 해도 되지만 약간 풍암 아니면 약간 좀 이렇게 단단한 경암 이 정도 나오면은 녹센토로 잔디가 이 돌에는 안 붙죠. 그렇기 때문에 녹센토로 설계를 담당자 협의 과정에서 녹센토로 이렇게 사면을 복구하라고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럼 사업주분들은 그냥 복구다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막상 이제 이 녹센토에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도 가장 큰 여러분들이 미스하는 부분이죠. 뭡니까? 단가. 우리가 이제 제곱미터, 해백 하는데 제곱미터 1m 제곱미터당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잔디나 초리종자, 코아넷보다 훨씬 비쌉니다. 3배, 4배 정도. 지금은 단가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단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구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2억, 3억, 사면의 종류에 따라 사면의 어떤 면적에 따라 틀리겠지만 2억, 3억 하면 여러분들 나는 부지 조성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다가 막상 2, 3억 들면 뭡니까? 그때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기죠. 사업주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부지 조성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꼭 복구 설계, 산지 복구 설계에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체킹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업자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토스채치를 권하는 이유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토스채치를 하면 일정 기간 동안은 개발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워낙 난개발을 우려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토스채치도 바로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요. 항상 이 녹센터로 들어가면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산지 복구 설계 비용 미리 이제 허가할 때 다 나옵니다. 비용이 그 내역서에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종류를 잡았는지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토스채치가 이제 하면 뭡니까? 또 농번기 때 하면은 또 주에 전답 그렇게 또 많다 보니까 업자들은 뭐 100%뭐 해결해 드립니다 하지만 뭐 어디선가 우리 또 새마을 모자 쓰고 삽자루던 할아버지 이장님 오시면 또 이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죠. 뭐 장비가 요즘 장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한 어지간한 산도 한 보름 정도 되면은 거의 뭐 아웃라인 다 나옵니다. 하지만 그 보름이나 기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나 이 관련 또 주위에 민원이 들어오면 또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스채치할 때 사업자분들이 해준다고 하면 이런 민원 관계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뭐 말로만 뭐 저희가 다 체킹해주면 그게 아니고 꼭 뭐 관련 동의서를 받았는지 한번 체킹 꼭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뭡니까? 또 중간에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다 유실되고 이러면 더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거를 꼼꼼하게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다 이제 원활하게 잘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부지 조성이 됐습니다. 뭐 복구도 다 했고 이제 뭐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이제 매매 목적을 하고 있죠. 그 넓은 부지에 여러분들이 뭐 조성해가지고 뭐 건물을 짓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결국 매매로 좀 가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게 뭡니까? 획일적이죠. 흙 다 깎고 도로 높이에 맞춰서 흙을 깎고 뭡니까? 사면만 쭉 있다 보니까는 뭐 병풍처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에 뷰가 아무리 좋다 해도 뭐 전원주택 이런 거는 좀 혐오스럽죠. 이 사면 높이가 뭐 10m, 15m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뭡니까? 매매를 하려고 그래도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매매 목적이 뭐 공장, 뭐 제조업소, 뭐 적치하는 이런 걸 하는데 요즘에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잘 안 되죠. 있는 공장도 지금 매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타이밍, 이런 토스채치 이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타이밍, 토스채치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위에 광급 공사가 많아가지고 그럴 때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기가 좋아서 뭐 부지가 뭐 없다 이럴 때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뭐 번외적인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사전제 산지 개발할 때는 사전제 우리가 영향 평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5,000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 사전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비용 저 비용 다 하면은 막상 부지 조성을 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 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토스채치 어떤 기본 개념부터 여기 이제 개발할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셔야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토스채치를 해가지고 부지 조성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용이 토스채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정리하면 산지 복구 설계 우리가 이제 토스채치 하면 산지 복구 설계 내역서에 비용이 얼마 잡히는지 그걸 꼭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의 강의는 좀 여러분들이 복잡한 걸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저희 동영상 보고 뭐 관광농원에 대해서 많이 좀 문의가 오고 또 뭐 이렇게 전화 오면은 항상 이게 여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뭐 각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뭐 등산, 트레킹, 뭐 또 가족끼리 또 이렇게 뭐 밖에는 또 이렇게 따로 나가면 뭐 이렇게 카라반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관광 농원 이런 게 좀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좀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위기는 기회입니다. 항상 위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또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늘 대한민국은 토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좀 개발에 대해서 궁금하다 있으면 저는 또 뭐 사업성이 좀 된다 그러면 전국으로 다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 꼭 저희 으뜸토목설계사무소 찾아주시고요. 항상 물어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해결을 궁금한 거를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19에 의한 몸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후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